안녕하세요. 오늘도 새우에 이어갑니다. 특히 왜 새우가 광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나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연 그렇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2010년도경 새우가 개발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서울 역시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은 물론 그 전에 2, 3년 더 앞섰겠죠. 소일 역시 바닥재로서 혹은 수초용 소일로서 그 전에 개발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반 물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시기, 요 시기를 2010년도라고 제가 본 겁니다. 사실 2008, 9년 요 시기에 이제 물생활에 대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더더욱 활성화가 되었고요. 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2010년도인가? 이 시기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물생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변혁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디지털 문화로서의 개화기다. 왜 그런가? 특히 이제 물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보급. 이때부터 이제 물생활의 카페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손 안에서 정보를 바로 접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혁명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죠. 수시로 자신의 어항 환경을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올린다. 그 정보를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정수기의 보급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렌탈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물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바뀐 게 있어요. 물방 하시는 분들이나 수족관 하시는 분들이 볼탑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 환수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물을 받아 놓는 게 아니라 정수기 물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환수를 할 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큰 게 발생이 됐어요. 뭐냐? 여러분들 혹시 정수기 물이 건강한 물일까요? 그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정수기 물은 깨끗한 물이지 건강한 물, 좋은 물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요 얘기는 10중 8구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바로 요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물생활에 있어서 각종 미네랄, 첨가제 등장이 본격화되었다. 안 넣으면 안 되게 되었다니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 된 면도 있죠. 사실 그전에는 pH, 수소 이온 농도죠. 요 정도만 쟀어요. 그것도 몇 명 좀 전문가적인 분들만, 브리더 몇 명 정도만 그거를 체킹하면서 물생활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이 정수 방법도 다양하고 심지어 경도 측정, 그리고 고형분 측정, TDS, GH, 폐하는 물론이죠. 폐하는 pH의 독일말입니다. 이 체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입장인데요. 물생활에 있어가지고 거꾸로 물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물에서 살던 새우나 이런 물에서 브리딩한 개체들은 만약에 제가 사갖고 왔다 1689 죽어나갑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요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너무 심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LED 조명입니다. 이 LED 조명 때문에 더더욱 물생활이 좀 멋있게 보여진 것도 사실이에요. LED 조명에다가 한자 반에 CRS를 넣었다. 바닥은 소일 까만색이다. 여기다가 궁합을 맞춘 수초가 뭐냐? 모스죠. 그 중에서 가장 비쌌던 게 이제 프리미엄 모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바라볼 때는 상당히 예뻐요. 이 스마트폰 화질이 좋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나오죠. 색깔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항이 전반적으로 소형화가 되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항하면은 남에게 그 보여주는 과시욕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마루 같은 데다가 큰 어항 넣어가지고 뭐 잉어, 금붕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시기가 확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과시욕이 있었다 하면 지금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힐링하는 어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물생활은 문화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또 결정적 한 방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가습기 사건. 이 가습기 사건의 그 살균제인가요? 그것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어항을 많이 들였어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특히 물생활을 접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보급되는 과정이 비슈림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물고기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졌죠.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물생활이 이어졌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는 뭐 물생활에 정착은 다 되었고 이제는 약간의 쇠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어떤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